안녕하세요, 노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문장 해석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석이라는 건 단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런데도 문장을 해석을 하는 것은 단어를 안다고 또 빨리빨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어를 모르지는 않는다는 전제하에 단어를 최소한을 가지고도 어떻게 하면 해석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필요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장 구조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문장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어순을 또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어순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문장의 우선순위를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문장의 우선순위를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문장에서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꼭 알아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 구조입니다. 문장 구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패턴들이 있는데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아마 따로 뭐 어떤 학원이나 아니면 인강에서 듣지 않았던 내용 중 하나는 문장이 영어 문장 같은 경우는 여러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단위 하나일 수도 있지만 단위 두 개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단위 세 개로 혹은 네 개로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7, 8개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단을 가지고 구성을 할 때 의미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를 정해주는 패턴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패턴은 그 앞에 뒤에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붙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 컴마를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컴마. 그래서 이 컴마를 가지고 보고 그걸 기점으로 앞, 뒤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제대로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네, 가정법에서 이제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 가정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식이냐면 if A, B를 많이 씁니다. if A, B를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if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로는 if, had, should 등이 있는데요. 이것들은 이제 문맥마다 사용이 되는 것이 다른데 이것이 궁금하시면 제가 이제 위에 띄워드리는 여기 가정법 강의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찌 됐던 간에 이제 if나 had나 should가 앞에 있다 하면 이제 A, B로 생각을 할 수 있고 A가 조건이고 B가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if나 had나 should를 보면 뭐다? 이 중간에 컴마를 보고 그 앞이 이제 조건, 그 뒤가 이제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조건이 뭔지 볼까요? If it rains today, 오늘 만약에 비가 오면 I will have a cup of coffee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한 조건으로서 뭘 달아놓은 거예요? 오늘의 내가 비가 오면 커피를 마시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점과 사건이 일어나면서 어떤 시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를 우리가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이거는 전, 후, 아니면 뭐 하자마자 뭐 등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A, B인데요. 여기서 A는 이제 시점, B는 이제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Before I have dinner, I will exercise 라고 나왔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I will exercise,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운동하고 먹는 저녁 식사는 맛있죠. 네. 그래서 이게 시점, 이게 이제 사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인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한 문장에 들어있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원인이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앞에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because, since, for 이게 앞에 나오고 A가 이제 절로 나오고 B도 절로. 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ecause my car is in the shop.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차를 수리를 맡겨놨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네, I have to take bus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버스를 타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 이제 관사가 빠졌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컴마를 기점으로 앞에가 뭐다? 원인, 뒤에가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계속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A, B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무슨 표현이 들어가고 있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실게요. 네, 반박이나 역접을 할 때는 A, B를 쓰고 그 가운데 however나 but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Seafood is tasty, however, it is not for some. 이러면은 이제 해물은 맛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아닐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네, 또한 대조를 가지고 쓸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while, whereas를 쓰고 A, B가 나오죠. 이게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컴마가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While Korean food focuses on soup, Chinese food focuses on fries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국 음식은 어떻다? 수프, 그러니까 국물에 초점을 맞추지만 중국 음식은 약간 굽거나 튀긴 것에 초점을 맞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대조를 하고 있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나열 A and also B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 B 이렇게 나와 있죠. and가 들어갈 때는 보통은 컴마가 같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also도 마찬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컴마를 기점으로 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I have many books, and she has many DVDs 라고 나와 있는데 네, 뭐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하는 그런가 보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자, 입장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입장도 뭐예요? A, B죠. 이 as 같은 경우는 모든 그 독해 시험에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단어 중 하나예요. as의 뜻이 5개가 있거든요. 뭐 때문에, 뭐처럼, 뭐뭐 하면서, 뭐뭐로써, 뭐뭐 만큼 이렇게 5가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As your teacher, I cannot go out with you 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선생님으로서 너와 사귈 수 없어 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예요? 입장으로서 네, 사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계속 보겠습니다. 그룹 중 하나 among A, B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A, B죠. 그래서 A 중에서 B하다 약간 이런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mong our students, 우리 학생들 중에서 there are 5 girls, 5명의 여자아이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라는 그룹을 먼저 말을 해주고 그 그룹의 그 내용이 끝나면 컴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정문짝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뒤에다 이렇게 컴마 뒤에다가 해놨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단 결과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by 아니면 with A, B 또 나오고 있죠. 아니면 in order to A, B인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수단이 먼저 나오고 뒤에서 결과가 나오는데 in order to A, B는 결과가 앞에 나오고 수단이 그 뒤에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보도록 할게요. By behaving nicely, people can make friends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문장 구조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컴마를 보고 그 앞뒤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단어가 모르는 게 몇 개 껴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이해를 하는 데는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어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순이라는 건 뭐냐? 문장에서 나오는 내용의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순서라는 거는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주절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문장의 핵심은 뭐다? 주절. 주절이 뭐냐? 주절한다 해서 주절이 아니에요. 메인이라서 주절인 겁니다. 아시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나 보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바로 주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고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있는데 웬만해서는 이 앞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 수식어구 뭐 예를 들어서 however, 뭐 for example, in addition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종속절 뭐 예를 들어서 원인, 시점,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달아주는 거. 부사도 나올 수 있고요. 뭐 generally 하고 나서 컴마 찍고 이렇게 쭉 가면은 뭐 이런 것도 이제 부사가 앞에 올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절 앞에는 이제 보통 이런 내용들이 올 수 있고 뒤에는 이제 뭐 예시나 나열 뭐 아니면은 대시나 뭐 세미콜론 뒤에 나오는 어떤 부연 설명 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어순을 파악을 제대로 해놓으면 좋다.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드리자면 그냥 주어 동사가 보통은 앞에 있거나 중심부에 있습니다. 맨 뒤로 가진 않아요. 아시겠죠? 보통 이제 그 중심부쯤이나 아니면 앞에 있고 그 앞에 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다? 수식어구나 종속절 부사, 수종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뭐가 온다? 예시나 나열, 뭐 대시나
세미콜론 뒤에 부연 설명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에 뒤에 올 수 있는 것을 항상 유념을 하되 문장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주절 위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주절이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 뒤로 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도 파악을 하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문장 해석을 하는 거는 사실 한국말로 해석을 할 때는 거꾸로 해석을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따가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순에서 근데 좀 아까 말씀드린 패턴,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그 이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이게 좀 순서가 좀 랜덤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 케이스들을 몇 개를 볼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동격 어구거든요. 동격 어구는 뭐냐? 특정 대상을 설명하는 동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주어나 목적어 뒤에 올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동격 어구라는 것은 특정 대상을 설명하는 동격을 제시를 하는 것인데 그 특정 대상이 항상 명사거든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볼까요? Noah, an English teacher, had dinner with his students 라고 나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English teacher가 노아인데 이 노아를 꾸며주는 동격이므로 이제 동격 어구라고 쓰는 거고요. 목적어에 들어가는 케이스는 Noah had dinner with Jerry, a student of his 라고 나있는데 이게 뭐예요? Jerry가 a student of his가 되는 거죠. 제리가 그 학생이랑 동등한 그 위치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동격 어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중간에 끼거나 맨 뒤에 오면서 문장의 어순을 이제 조금 보는 것을 힘들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특히 토플에서 많이 나옵니다. 토플, GRE 뭐 둘 다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이제 가주어도 마찬가지로 어순을 좀 흐트러뜨릴 수 있는 건데요. 가주어는 크게는 it이랑 there를 쓸 수가 있습니다. it을 쓸 때는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거고, there는 어떤 이제 대상의 존재 유무를 말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가주어가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동사, 진주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동진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죠? 자, 보겠습니다. It is an honor to meet you, General. 이러면은 여기서 it이 주어로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가주어죠. 가주어는 이제 그 뒤에 뭘 빼놓냐면 진주어를 빼놓습니다. To meet you가 이제 여기서는 진주어고요. General은 그 사람을 그냥 한번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면 이제 to meet you가 원래 나오고 is an honor, general 하고 이렇게 나오는 의미인데 이게 왜 이렇게 가주어 쓰고 진주어를 쓰느냐? 진주어가 보통 이렇게 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걸 뒤로 빼고 앞에 가주어를 넣는 거예요. 그래야 좀 해석이 자연스럽다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의 효용성은 어떻게 보면 좀 의문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뭐 이 만나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장군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 이것도 이제 가주어와 진주어의 어떤 순서를 좀 헷갈릴 수는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there.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쓰이냐면은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데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이 there 쓰고 나서 그 동사 뒤에 있는 것의 존재를 인내만에 하는 그런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there are a lot of calories in a cheeseburger 라고 나와 있죠. 치즈버거 안에 뭐가 많다? A lot of calories가 많다.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문장이 뭐냐면 A lot of calories are in a cheeseburger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쉬운데 그 존재 자체를 부각을 시키고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문장이다 대어로 쓰고 굳이 뒤로 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순서를 좀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요소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실게요. 도치인데 도치는 이제 좀 솔직히 말하면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위에 띄워드리는 이 강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주어가 동사 뒤로 가고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오는 걸 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왜 쓰느냐? 약간 강조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주어, 동사, 보어인데 보어, 동사, 주어로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순서인데 이 순서로 가는 거예요. 자, 어떻게 쓰느냐? He is handsome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뭘로 써요? 이 비동사 뒤에 있는 건 보통 보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보어가 앞으로 오고 비동사 중간, 주어가 뒤 이런 식이에요. 이게 가장 간단해요. 이건 이제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해야 좀 섞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부사구나 동사, 주어가 이제 원래는 이 순서로 나와야 되는데 이 순서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The man sat on a sofa라고 나오는데 동사의 위치를 설명을 해주니까 부사구죠. 자, 근데 이제 이게 앞에 나오고 그 다음 동사 그 다음 주어가 나오는 그런 식이에요.
그 뒤를 볼까요? 부정어구를 쓸 때도 조동사나 비동사가 쓰이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그런 식인데 보통은 이제 어떤 식이냐면 주어와 조동사, 일반 동사, 주어 얘네가 원래는 여기 들어가는 식이거든요. 원래 여기 들어가는 식인데 그게 아니라 이걸 좀 앞으로 미리 뺀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na never cuts her hair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조동사, 비동사는 여기서는 들어가지를 않죠. 그래서 그냥 부정어구만 들어가고 일반 동사가 원래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여기 들어간 건데 조동사, 비동사 없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never가 앞으로 가면서 갑자기 없던 조동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어 동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강의를 저 위에 있는 걸 좀 한번 보셔라. 근데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을 어떻게 빨리 하는 거냐 이거고 이 어순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선순위. 그 문장에서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건 뭔가 이걸 아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주절이에요. 주절. 예, 주어, 동사, 목적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종속절인데 이거는 시점, 조건, 이유. 뭐 말고도 많은데 뭐 형용사절도 있고 뭐 다른 명사절도 있고 한데 어찌 됐던 주절보다 종속절이 좀 더 2순위, 3순위가 동격어구입니다. 4순위가 예시고요. 5순위가 괄호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뭐가 중요한지부터 캐치를 해내는 훈련이 되면 해석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한번 볼게요. 자, 문장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저거는 뭐야? 토플 문단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문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A fast food empire McDonald's was first founded by the McDonald's brothers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주어, 그죠? 네, was first founded by 하면서 수동태 나오죠? 누가 만들었어요? McDonald's brothers가 만들었어요.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주절이죠. 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지가 쭉 설명이 됩니다. 그죠? 괄호한 내용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괄호한 내용은 일단 보지 않고 스피디 시스템이라는 걸 만든 것을 가지고 공로를 인정받고 그리고 맥이랑 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뭐 어떤 팩트를 물어보는 문제를 풀이할 때는 여러분들이 골라주실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문장 해석상에서는 크게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뒤를 보겠습니다. That most fast food chains across the world model their food preparation process on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뒤에 있는 스피디 시스템에 대해서 that을 쓰고 꾸며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later had expanded its operation exponentially after a Ray Kroc, a former milkshakes dispenser salesman had joined the board of management. 그래서 경영진에 누가 올라왔어요? 이 원래는 밀크쉐이크 제조기를 영업하던 사람이었던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어땠어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그 오퍼레이션이 팽창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또 legal disputes가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브랜드의 소유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뒤에 뭐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상 지금 이 문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은 뭐다? 이 맥도날드가 누가 만든 거다? 맥도날드 브라더스가 만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내용에서 물론 그 어느 정도의 반전이나 아니면 추가되는 내용들을 같이 보시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이 주절부터 보는 게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